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 파트너입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장에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물론 2022년 올해 장세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넘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오를 넘어서는 수준의 험난한 고비들을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뭐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문제,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그 이상에 있는 미국 연준의 긴축? 어떤 걸까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2, 4분기 실적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2, 4분기 실적이 지금 추정치가 감익되고 있거든요. 그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 상당수가 제가 소팅을 해보니까 상당수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감익되고 있더라.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2분기 실적 추세가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한데, 제가 4강에서는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도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겁니다. 실적 추세라는 것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도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은, 뭐 제 강의는 워낙 쉬우니까 누가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추세 매매 기법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현대차를 보시면은 현대차 요 점수는 아마 시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보는 시점에서는 점수가 조금 변동이 있을지도 몰라요. 현대차 점수가 보니까 82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실적 추세 점수가 29점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자, 요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실적 추세라는 것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적의 연속성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반드시 여러분 체크를 해 보셔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연간 영업 이익을 본다 그러면은 2020년 있죠? 2021년, 2022년 올해 예상치까지 6조대에서 8조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종목 중에서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분기별로 보더라도 여기 2021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올해 2, 4분기입니다. 늘어나는 게 보이죠? 1조 5천억에서 깜짝 실적 지난번에 1조 9천억, 그러고 나서 2, 4분기 예상은 지금 2조 1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기당 내지는 전체 실적을 놓고 보면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쪽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은,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가 보니까 와, 예전에 2015년인가요? 아주 급등을 하고 나서 완전히 내려앉아 있어서 굉장히 점수가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막상 이 회사를 분해를 해보니까 점수가 80점대가 나와요. 80점. 80점이 나옵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 점수가 23점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 점수면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20점은 넘어가도. 왜 그런가를 보면, 뭐, 분기도 중요하겠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실적이 1254억, 1342억, 1450억. 어차피 컨센서스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아닙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이 실적마저도 하향하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종목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롯데칠성입니다.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네요. 일봉인데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롯데칠성의 점수를 보니까 얼마냐? 74점이 나와요. 실적 점수를 보니까 23점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괜찮아요? 연속성을 보죠. 여러분 종목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2021년 1,800억, 자, 올해 2,300억 정도, 내년 2,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은 정권가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권가에서 나쁘게 보는 종목을 지금 우리가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한다는 거,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리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시판에 여러 분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렸죠. 100여 개 종목입니다. 중복되는 거 다 빼고 해서 거의 한 100여 개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죠.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征. 물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추세가 양호한 종목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이 종목들을 게시판에 올렸겠죠. 여기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 결국 이거예요. 이 종목을 이런 종목들을 올려달라는, 저보고 올려달라는 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올려드릴 수는 없고, 다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지금 고점에서 내가 산 가격에서 30%, 40%, 50% 반토막난 종목도 많고, 심지어는 거래 정지 들어간 종목도 있어요. 거래 정지된 종목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제가 휴일 동안 또 종목들을 매번 서칭하고, 소팅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소팅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요건 추세 매매 종목 풀이라고 제가 한 50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팅을 했어요. 특별히 골랐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향후 1년간 들고 있다면 여러분 계좌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종목들 50개를 제가 추렸어요. 수많은 종목 중에서 제가 검색기를 돌리면 편하겠지만은 여러분께 드리면 편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직접 소팅한 50개의 종목. 우리 보통 종목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여러분 종목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우량한 종목은 다 알지. 근데 그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자기에게 맞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추세 점수라고 해서 91점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면 점수대로 나옵니다. 90점대, 80점, 70점, 60점 그 안에 종목도 있어요. 점수가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점수가 낮다고 해서 세상에 나쁜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타이밍이 안 나쁠 뿐이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일 끝으로 가면 이런 종목이 있어요. 자, 56점짜리도 있습니다. 56점. 그렇죠?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그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50번째 종목이에요. 50번째. 총 50개 종목 중에서 50번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80점대 이상은 전체가 투자 매매 가능하고 좀 난이도가 쉬우니까 요거는 초보분들, 고수분들, 중수분 상관없어요. 70점대 종목은 중수 이상. 70점 미만, 60점, 50점 이러면은 이거는 고수 이상만 만져라. 초보분들 만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고수, 중수, 초보는 어떻게 나눕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여기 초보, 중수, 고수분은 손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소팅을 해가지고 골라서 보니까 여러분이 상담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 100여 개의 종목들하고 여기 제가 고른 50개 종목하고 겹치는 게 몇 개 있는가를 보니까 2개? 2개에서 3개예요. 거의 겹치는 게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들고 있냐는 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요 종목들, 제가 고른 50개의 종목들, 이 종목들은 요거 딱 1000분밖에 못 드려요. 예, 1000분밖에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총액 보통 우리가 한 조 단위 종목이 되면은 주주가 보통 한 2만 명, 10,000명, 2만 명 정도가 되죠. 그렇죠? 1000분 이상이 가져가시게 되면 이 종목도 50개인데 여러분끼리 싸우게 돼요. 여러분끼리 싸우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은 선착순 1000분께만 드립니다. 그 뒤에 분들은 다음 기회에. 안 그러면 여러분끼리 싸우게 돼요. 그래서 요것부터 빨리 여기 더보기 안에 보면은 더보기를 클릭하면 종목 신청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클릭하셔서 하셔도 되고 댓글이 달리면 거기에 신청하셔도 되고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선착순 1000명이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 제가 종목들 중복되는 게 2-3개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가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100여 개 종목을 제가 하나하나 건건히 다 체크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고기를 여러분께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강, 2강, 3강, 1강부터 3강까지 아무 내용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종목을 체크할 수 있다. 이거 지난주에 한 거 아닙니까? 추세 보십시오. 녹색선만 보죠. 우리 채널 긋지 않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녹색선 위로 올라오죠. 상승 추세에서 여기서 변곡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매도예요. 그렇죠? 쭉 물줄기가 내려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예요. 그럼 지금도 위메이드는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됐죠. 이 상태에서 비중을 줄여야 돼요. 지금 이 가격에 왜 여기서 못했으니까 못했고 2번, 3번, 4번째 온 거예요. 언제까지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그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줄여야 돼요? 언제까지? 바닥을 보일 때까지. 우리 짝꿍대기 모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소 요 기간이 다음 저점을 잇는 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려요. 중요한 건 요거 일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형성되는 게 중요한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요거 60일 이평선 이 추세선이 변곡이 나올 거 이게 보이면 매도는 스탑입니다. 그때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야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같은 케이스의 종목들 보시죠. 여러분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서 MC넥스도 있네요. 자율주행 관련주 아닙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 훌륭한 종목이죠. 근데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매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이죠. 여기도 이미 한번 왔어요. 그 뒤에서 한번 오기도 했는데 여기서 정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예요. 실패하면 반등이 나오면 매도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등 시 비중 축소는 맞습니다. 물론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등 시 비중 축소.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여기 저점 있죠? 저점이 어디 있어? 쭉 가보니까 아이고 여기 있네. 이 저점. 종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은 그 전 저점이 깨지면 일단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 저점을 깨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전 저점 깨면 비중 축소.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닥에 징후가 나올 때까지. 아까 징후가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죠? 진행형이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게 나올 때까지. 똑같은 케이스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에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지금. 100개 종목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여기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고점을 작년 10월에 만들어냈어요. 변곡이 나왔죠. 고점을 작년 10월에 만들어내고 계속 하향, 추세적인 하향, 계속 하향이죠. 자, 그때는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 똑같죠?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 반등 나왔죠? 비중 축소예요. 언제까지? 주가 계속 빠지면 계속 반복입니다. 여기서 떨어졌으면 좋았죠. 2번째 좋았고, 3번째 좋았고, 4번째예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 시 비중 축소가 맞아요. 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언제까지?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 모양이 나올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 모양이 나오게 되면 그 종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샘이든 뭐든 좋은 종목이라면 비중을 중간에 떨었을 거 아니에요. 오다가 이렇게 줄였을 거 아닙니까? 줄였다가 이 반등이 나올 때 이때 재매수. 말씀드렸죠. 이때 재매수. 매도했다가 이때 재매수. 재매수 타이밍은 이때입니다. 이때. 이 재매수를 위해서 매도를 해두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물론 이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면 그냥 여기서 매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좋은 종목이야.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펀더멘털이 좋아. 그러면 비중을 줄여놨다가 이때 턴 나올 때 이때 재매수를 한다. 물타기죠. 그러니까. 물타기는 완전한 바닥이 나왔을 경우에. 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닥 신호까지 진행이 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효선중공업, 여러분께서 또 말씀하셨던 종목. 자, 이 종목도 추세적으로 2번의 신호가 왔고 2번 매도 신호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지다가 반등도 사실 없었어.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죠. 반등 시 매도인데
요게 언제입니까? 3월 정도가 지나면서 3월 중순 정도에 변곡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바뀌었죠. 이 종목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변곡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매도를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잖아요. 매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미 턴을 한 거야, 이 종목은.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 매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한 100여 개의 종목들을 제가 다 한번 봤어요, 종목들을. 다 체크해보고 내용도 체크해봤는데 그 종목들 제가 한 종목 한 종목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거의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유형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 추세 2개만 하시면 돼요. 제가 어려운 걸 말씀드린 거 아니죠? 여러분께. 어려운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건 진짜 초등학생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적 추세. 여러분 종목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습니까? 더 좋은 건 거기다가 여러분 종목이 2, 4분기 실적이 1, 4분기보다 더 올라갑니까? 추정치 비율이 올라갑니까? 이걸 체크해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감익되고 있어요. 이게 감익돼 버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포워드 PER 이게 무력화됩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EPS가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구글 17배니 뭐 이런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허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실적 추세 여러분 종목들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이 바닥이 보인 종목은 스탑을 하시고 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게 맞다. 언제 다시 매수 들어가냐? 그렇죠. 이렇게 바닥을 보일 때 다시 재매수 들어가라. 이 두 가지만 하시면은 지금 뭐 여러분 저에게 상담을 뭐 약간 조언을 의뢰했던 그 종목들 여러분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그 외의 종목도 한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 한번 열어보십시오. 실적이 추세적으로 늘지 않는 종목이다.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금기 종목,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종목. 실적 추정치가 지금 하향되고 있는 종목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HTS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증권사 추정치가 다 나오니까 이게 가장 현재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추세인가를 보고 나서 어디까지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스탑을 해야 되고 언제 물을 타야 되고 언제까지 가져야 될지는 이런 추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렇게 간결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50개 종목 제가 선정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뒤에 있는 이런 종목들로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 실적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실적에 문제 있는 종목들, 추세에 문제가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상담 저에게 맡긴 종목들하고 상담이 아니고 종원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이 종목들, 도움을 구했던 이 종목들하고 제가 소팅한 이 50개의 종목들 겹치는 종목이 진짜 2개, 3개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 선착순 1000명이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 종목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종목 중에서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 커트해내고 여기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세요. 1년 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바로 그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께 맞는 수준의 종목들을 골라서 체크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연말쯤 가면 굉장히 여러분 계좌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말 쉬운 겁니다. 제가 더 쉽게 강의를 하면 정말 유치원생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액션. 잘 알아듣겠는데 이 칼 같은 액션이 없기 때문에 내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내 계좌가 변하지 않고 아직도 답답하게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는 간단하지만은 이 칼 같은 액션이 필수다. 이게 액션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그 계좌는 연말이 되도록 가만히 있을 겁니다.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고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